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지난달 미 대선 후보 1차 TV 토론회에 이어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와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의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오늘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펜스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케인이 부통령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와 대통령 후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동반 출마자가 지닌 정책과 공약을 옹호해야 하는 사실상 대리전 양상도 띠고 있습니다.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버지니아주 판빌 소재 롱우드 대학에서 오늘 오후 9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패터슨 메인 스트리트 인근 한 가정집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집이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경 메인 스트리트 인근 고센 스트릿에 가정집에서 폭발이 일어나 이 집은 완전히 부서졌고 인근 집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폭발 당시 이 가정 집안에 누가 있었는지 혹은 누가 무사히 대피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패터슨 소방당국은 현재 이 가정집 폭발 사고 원인을 이 집의 가스 누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광대 분장을 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이어져 경찰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뉴저지와 뉴욕 등지에도 광대 분장을 한 무리가 나타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는 뉴저지 워싱턴 타운십에서 2명의 10대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3세 여학생과 14세 남학생이 4급 사이버 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이 두 학생이 지난 주말 내내 전극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광대 관련 범죄를 모방해 사람들을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두 학생이 서로 아는 사이인지 범죄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뉴버그에서도 지난 토요일 광대 마스크를 쓴 한 남자가 철교 위에서 비비탄 총을 들고 서 있다가 체포됐고 웨인에서는 지난 수요일 한 여성이 숲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숨어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광대 관련 신고는 뉴욕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서포크 카운티 경찰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 광대 관련 신고가 롱아일랜드 등지에서 나타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에는 하이브리지 파크에서 한 목격자의 도움으로 경찰이 살인 용의자를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이브리지 파크에 있던 36세 남성이 시카고에 거주하는 28세 코벨 햄튼이 쏜 총에 맞아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는데 근처에서 이를 목격한 31세 남성이 가해 남성을 쫓은 덕에 경찰이 코벨 햄튼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추격 과정에서 가해자가 쏜 총에 맞아 어깨에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근처에서 증거를 수집해 현재 사건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호보큰역에서 일어난 탈선 사고, 이 기차를 운행했던 기관사가 입을 열었는데요. 사고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벨라딘 자르 부위원장은 기관사가 48세 토마스 갤러거는 역에 진입할 당시 경적을 울리고 속도계를 확인한 것까지는 기억하지만 이 다음 기억이 열차 바닥에서 깨어난 순간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갤러거가 사고 당시 열차의 기계적인 결함은 감지되지 않았고 시속 10마일로 역에 진입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에 따르면 기관사는 사고 당일 오전 6시 46분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해 피곤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갤러거의 휴대전화는 가방 안에 있었던 상태로 파악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갤러거는 1987년부터 탑승 티켓 수거 직원으로 뉴저지 트랜짓에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2001년부터 기관사로 일해왔습니다.
어제 오후 킨즈의 한 아파트에 화재를 낸 뒤 분신 자살하려던 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3시 반경 자메이카 162가 인근 89에비뉴의 아파트에 방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여성이 29세인 자신의 아들이 집에 방화를 하려고 한다고 신고 전화를 해 출동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 남성은 자신의 몸에 분신을 하며 경찰을 위협했습니다. 이 남성은 의도적으로 가스 용기에 불을 붙여 화재를 냈고 인명피해 없이 불은 진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화 용의자는 분신 소동으로 얼굴과 하반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그동안 많은 정신과 이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브롱스 윌리엄스 브릿지 섹션의 피시 에비뉴와 힉스 스트리트에서 2명의 남자가 구멍에 빠져 소방당국이 구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이 두 남자가 약 10피트 깊이의 구멍에 빠져 있었으며 소방관들이 약 30분간 구멍에 지지대를 설치한 결과 안전하게 구조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하다 구멍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8일 뉴저지 롱비치 아일랜드의 한 해변에서 한 50대 남성이 속이 다 비치는 비닐랩으로 만든 비키니를 입고 활보해 체포됐습니다. 헤이븐 해양경찰서는 한 남성이 은밀한 부분까지 다 비치는 비닐랩으로 만든 비키니를 착용하고 이틀 동안 바닷가를 활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59세 남성은 음식 포장용 비닐랩으로 본인이 직접 비키니를 제작해 입고 바닷가에서 태닝을 즐기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공음란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2016 노벨 물리학상은 미국 학자들이 품에 안았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2016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미국의 데이비드 사울리스 워싱턴 대학 교수, 덩컨 홀데인 프린스턴대 교수, 마이클 코스털리츠 브라운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명은 별난 물질의 특성 또는 물질의 위상 상전이를 수학적 방법으로 풀어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매달 4억 5천만 명이 페이스북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며 더 편리한 거래를 위해 마켓플레이스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사용자 성향을 파악해 페이스북이 알아서 물품 목록을 띄우는 방식으로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이 물건의 사진과 가격을 등록해 놓으면 이 정보가 물건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가격 흥정은 메신저를 이용해 가능하도록 설정됐습니다. 이 마켓플레이스 기능은 모바일 버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오늘부터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에서 시행됩니다. 별도의 사용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10월 4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뉴스투데이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